2001년 여름 뉴저지 네츠는 구단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피닉스 선즈로부터 트레이드를 통해 제이슨 키드를 데려온 것. 피닉스에서 활약하는 동안 3차례나 어시스트왕 타이틀을 획득했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드림팀 4기의 주장으로서 미국의 금메달 획득을 이끌면서 리그 최고 포인트 가드 자리에 올라섰지만 당시 가정폭력 사건과 플레이오프 조기 탈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커리어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키드였던 만큼 그와 3년 연속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지 못한 약체 뉴저지 네츠의 만남에 주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01-02 시즌이 개막하자 제이슨 키드와 뉴저지 네츠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대반전의 시즌을 만들어냅니다. 슛 정확도는 좋지 않았지만 빠른 돌파 능력과 능수능란한 패스 스킬을 보유했던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캐년 마틴, 리차드 제퍼슨 등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로 포진된 뉴저지가 추구했던 속공 공격에서 극대화되었고 뛰어난 전술 이해력과 리더십까지 보유했던 키드는 코트 안팎에서 팀의 구심점이자 리더 역할을 자처하며 팀의 리그 선두 질주를 이끕니다. 시즌 평균 14.7득점, 9.9 어시스트, 7.3 리바운드를 올리며 4년 연속 올 NBA 퍼스트 팀을 예약한 키드의 존재로 인해 직전 시즌 26승에 그쳤던 뉴저지는 시즌 52승 30패를 기록, 1년 사이에 정확히 2배에 해당하는 승수를 올리며 동부 1위에 등극합니다. 이처럼 개인과 팀 모두 최고의 시즌을 보낸 덕분에 키드는 시즌 MVP의 자리까지 넘볼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MVP 트로피를 노리고 있던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팀 덩컨이었습니다. 2000년 여름 올랜도와의 계약 성사 직전까지 갔으나 포포비치 감독과 데이비드 로빈슨의 강곡한 설득으로 인해 샌안토니오 잔류를 택했던 덩컨은 5년차 시즌을 맞아 커리어 최전성기를 맞은 듯한 퍼포먼스를 펼쳤는데 노쇠화된 데이비드 로빈슨이 예전과 같은 위력을 사실상 잃어버렸고 만 19세의 프랑스 출신 루키 가드 토니 파커가 아직은 빅리그 레벨에 미치지 못하는 기량을 드러내는 와중에도 특유의 단순하면서도 기본에 충실한 그의 플레이는 상대 선수들 입장에서 알고도 막을 수가 없는 수준이었고 극한의 완성도를 보여준 그는 마치 다른 레벨에 있는 선수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시즌 평균 25.5득점, 12.7 리바운드, 3.7 어시스트, 2.5 블록을 기록하며 데뷔 이래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블록에 있어 모두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덩컨의 원맨 캐리는 계속되었고 덕분에 샌안토니오는 58승 24패를 기록하며 와일드 웨스트로 불렸던 서부 컨퍼런스의 치열한 순위 싸움 속에서도 리그 2위에 등극합니다. 뉴저지 네츠의 드라마틱한 대반전을 이끈 제이슨 키드와 리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량을 선보인 팀 덩컨 사이의 경쟁은 가장 가치 있는 선수를 의미하는 MVP 선정에 있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박빙의 투표 결과로 여실히 증명되었는데요. 투표 결과 팀 덩컨이 1위표 57표를 획득해 총점 954점을, 제이슨 키드가 1위표 45표 포함 총점 897점을 얻으며 결국 기자단은 팀 성적 상승에 대한 기여보다는 개인 스탯의 우위에 더 높은 가치를 두었고 그렇게 단 57점 차이로 덩컨이 데뷔 5년 만에 생애 첫 MVP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뉴저지 네츠 구단의 황금기를 열어젖혔지만 개인 기록의 열쇠와 가정폭력 이슈에 따른 이미지 실추가 큰 요인이 되면서 끝내 트로피를 얻지 못한 제이슨 키드는 파이널 우승을 통해 수상 실패의 아픔을 극복하려 했지만 2002년과 2003년 모두 파이널에서 패배하며 좌절하고 말았고 특히 2003년 파이널에서는 치열한 MVP 경쟁을 펼쳤던 당사자인 팀 덩컨에게 무너지며 더욱더 진한 아쉬움만 남기고 맙니다. 이제는 최고에 도전해야죠. 저도 MVP 트로피를 노려볼 수 있는 실력을 길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부터 시작이에요. 10-11 시즌을 앞둔 미디어 데이에서 당당히 MVP를 시즌의 목표라고 밝힌 데뷔 3년차 선수, 어린 선수의 당돌한 발언에 모든 미디어와 팬들은 뛰어난 실력임에는 틀림없지만 아직은 많이 이르다며 지극히 당연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는
시즌에 돌입하자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을 돌려세우는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이내에 선보입니다. 데뷔 첫해 신인왕, 소포모어 시즌에는 올스타에 선정되며 한 단계씩 밟아나가던 데릭 로즈는 세 번째 시즌을 맞아 놀라운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마치 눈앞에서 사라지는 듯한 엄청난 스피드를 무기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크로스오버와 헤지테이션 한 방으로 상대의 수비를 찢어버리는 돌파 능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오프시즌 동안 갈고 닦은 덕분에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외곽슛 능력이 크게 개선되면서 그는 업그레이드된 공격력을 과시했고 이로 인해 비약적인 볼륨 향상을 이루어냅니다. 시카고 불스 역시 새롭게 부임한 탐 티보드 감독이 펼치는 강력한 수비 농구로 상대 팀들을 말 그대로 질식시키면서 리그 선두권을 형성하였고 이 같은 시카고의 질주를 맨 앞에서 진두지휘한 데릭 로즈는 어느새 강력한 시즌 MVP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로즈가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했고 그는 바로 이견이 없는 현존 최고의 선수 르브론 제임스였습니다. 2010년 여름 클리블랜드 팬들을 뒷목 잡게 만든 희대의 디시전 쇼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플로리다주의 사우스비치로 가져간 르브론 제임스는 우승 반지를 위해 고향팀을 버리고 슈퍼팀을 결성했다는 비난과 시즌 초 빅3가 생각만큼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파생된 마이애미의 부진한 성적, 에릭 스포 엘스트라 감독과의 불화 등으로 한순간에 빌런으로 전락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시즌이 중반에 접어들자 백투백 MVP다운 경기력을 과시했고 타죽의 연승 행진으로 승수 쌓기에 들어간 마이애미가 본 궤도에 오르면서 리그 최고 슈퍼스타의 시즌 MVP 3연패에 대한 기대감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되어만 갑니다. 그러나 슈퍼팀을 결성한 마이애미 히트보다는 개막전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든 시카고의 질주를 이끈 데릭 로즈의 활약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움직이게 만들었고 특히 정규 시즌 동안 펼쳐진 3번의 맞대결에서 로즈의 결정적인 활약으로 시카고가 마이애미를 상대로 전승을 거두었다는 점,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시카고를 다시 리그 최강으로 올려놓은 점에서 여론은 로즈 쪽으로 급격하게 기우기 시작했고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시즌 후반부에는 어느 구장을 가더라도 데릭 로즈를 향해 MVP 찬트가 울려 퍼졌는데요. 결국 이러한 분위기에서 치루어진 MVP 투표 결과 총 1위표 121표 가운데 무려 113표를 쓸어담은 데릭 로즈가 시즌 MVP를 수상. 만 22세 아직도 경신되지 않고 있는 역대 최연소 시즌 MVP의 영광을 차지합니다. 당시 로즈의 MVP 수상은 역대 최연소 수상이라는 점과 조던 이후 13년 만에 탄생한 시카고 불스 소속 선수의 수상이라는 점 외에 결과적으로 르브론 제임스의 역사상 전무했던 그리고 30개 구단 체제의 현 시스템 하에서 후무할 시즌 MVP 5연패를 무산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한편 어시스트, 외곽슛 성공률, 자유투 성공률까지 단 3개 지표를 제외한 전 부분에 있어 로즈에게 앞섰지만 연속 수상에 대한 반감과 객관적인 수치를 무력화시킨 로즈의 충격적인 퍼포먼스 등으로 인해 드와이트 하워드에게마저 밀리며 3위에 그친 르브론은 이후 로즈가 이끄는 시카고 불스와의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여전히 리그 넘버원 플레이어는 자신임을 각인시키는 활약으로 시리즈 승리를 거두며 MVP 수상 불발에 대한 나름의 복수에 성공합니다. (1989년은) NBA 역사에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된 시기로 기억되고 있는데 바로 배드보이스에게 무너지며 3핏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3년 연속 파이널에 진출하며 건재함을 알린 매직 존슨과 압도적인 기록으로 3년 연속 득점왕 타이틀을 획득하며 실력 측면에서는 이미 리그 최정점에 올라섰다고 평가받은 마이클 조던이 NBA 최고 스타라는 타이틀을 두고 치열한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왕자를 지키려는 MJ32와 왕위를 빼앗으려는 MJ23 간의 경쟁은 89, 90 시즌에도 계속되었고 두 선수 모두 강력한 MVP 후보다운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영혼의 파트너 카림 압둘자바가 은퇴함에 따라 레이커스의 진정한 리더가 된 매직은 변함없는 게임 리딩과 화려한 패스를 선보이며 쇼타임 레이커스 왕조는 아직 현재 진행형임을 증명하였고 경기 내외로 팀을 지탱한 매직의 존재 덕분에 레이커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센터를 떠나보내고도
서부 최강자의 지위를 놓치지 않습니다. 한편 시즌 개막 전 새롭게 부임한 필 잭슨 감독이 텍스 윈터 코치가 창안한 트라이앵글 오펜스 전술을 구사함에 따라 조던 회조로 일관되어 온 시카고 불스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피펜과 그랜트가 성장하면서 더 이상 조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된 시카고는 팀으로서 더 강해졌고, 이 과정에서 조던은 몰빵 수준이었던 과거보다 줄어든 공격 기회를 가졌지만 이를 커리어 최고 수준의 효율로 상쇄시키며 여전히 리그 최고의 득점 생산력을 과시합니다. 이처럼 최근 3시즌 동안 MVP를 번갈아 차지했던 매직과 조던이 여전히 리그를 양분하고 있던 가운데 공고하던 둘의 MVP 구도를 깨트리는 선수가 등장했으니 그는 바로 찰스 바클리였습니다. 모제스 말론과 줄리어스 어빙이 차례로 팀을 떠난 뒤 홀로 필라델피아를 이끌던 바클리는 쇠락해가는 팀 분위기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89-90 시즌 그는 독보적인 효율과 온코트 퍼포먼스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필라델피아의 반등을 이끌어냅니다. 특유의 인사이드 장악력을 바탕으로 밀집되어 있는 골밑이 주 무대인 빅맨 포지션, 그리고 집중 수비를 당할 수밖에 없는 팀의 주 득점원임에도 60%가 넘는 경이로운 필드골 성공률을 보여주었고, 이와 같이 기량 측면에서 최전성기를 맞은 리그 최고의 파워포워드의 원맨쇼에 힘입어 필라델피아는 디트로이트, 시카고, 보스턴 등 강호들이 즐비한 동부에서 2번 시드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이로써 평균 22.3득점, 11.5어시스트, 리그 최고 승률의 매직 존슨과 평균 33.6득점, 2.8스틸로 득점왕과 스틸왕에 오른 마이클 조던, 그리고 평균 25.2득점, 11.5리바운드, 필드골 성공률 60.8%의 찰스 바클리까지 3명이 펼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박빙의 MVP 레이스가 진행되었고, 결과 역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방향으로 나타나는데요. 투표 결과 1위표에서는 바클리가 38표, 매직이 27표, 조던이 21표를 얻으며 바클리가 최다 1위표를 획득했지만 이 3위표를 싹쓸이한 매직이 역전에 성공했고, 결국 총점에서 매직이 636점, 바클리가 614점, 조던이 564점을 받으며 역대급 MVP 레이스 3파전은 결국 매직의 백투백 시즌 MVP 수상으로 마무리됩니다. 역대 최소 총점 MVP에서 알 수 있듯이 예측이 불허했던 당시 투표 결과는 조던도 마찬가지겠지만 1위표에서 최다 득표를 하고도 총점에서 뒤집혀 수상이 불발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 그리고 레이커스, 시카고에 비해 전력이 떨어지는 필라델피아를 멱살 잡고 동부 2번 시드까지 올려놓은 공로 등을 생각했을 때 바클리에게 더 진한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한편 1990년 MVP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는 MVP 득표 탑 10에 들어간 선수들의 화려한 면면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명단은 1위부터 차례대로 매직 존슨, 찰스 바클리, 마이클 조던, 칼 말론, 패트릭 유잉, 데이비드 로빈슨, 하킴 올라주원, 탐 체인버스, 존 스타턴, 그리고 레리 버드였습니다. 2004년 여름 스티븐 애쉬는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덕 노비츠키, 마이클 필리와 함께 NBA 내에서도 변방팀의 느낌이 강했던 댈러스 매버릭스를 리그의 중심으로 옮겨놓은 내시였지만 댈러스의 구단주 마크 큐바는 30대에 접어든 그와의 재계약을 주저하고 있었고, 여기에 댈러스가 덕 노비츠키를 중심으로 팀을 재편하려고 하자 내시는 텍사스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 같은 내시에게 고향과도 같은 팀인 피닉스 선즈가 손을 내밀었고, 고심 끝에 그는 6년 만에 애리조나로의 복귀를 결심합니다. 피닉스와 스티븐 내시의 만남, 둘의 재회는 서로에게 있어 최고의 선택이 되었는데, 마이크 댄토니 감독이 구사한 속칭 7 seconds or less로 불리는 런앤건 스타일의 공격 농구는 뛰어난 스피드와 정교한 볼 핸들링을 가진 스티븐 내시에게 최적의 스타일이었고, 그는 아마레 스타드마이어, 숀 메리언 등과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며 30대의 나이에 선수생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직전 시즌 29승에 그친 피닉스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강팀들로 가득한 서부 컨퍼런스의 최강팀에 등극할 수 있었던 때에는 때로는 볼 배급을, 때로는 직접 득점까지 올리며 댄토니 감독이 꿈꾸던 속공 전술을 코트에서 현실화시켜준 스티븐 내시의 역할이 절대적이었고,
그는 시즌 평균 15.5득점, 11.5 어시스트를 올리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어냅니다. 리그 전체에 놀라움을 선사한 피닉스를 진두지휘한 내시에 대한 평가가 높아져가면서 그는 유력한 MVP 후보가 되었지만 그를 불안에 떨게 만들 강력한 MVP 경쟁자 공동센터 샤킬 오닐 또한 존재했습니다. 내시와 마찬가지로 2004년 여름 파이널 패배를 끝으로 레이커스를 떠나 마이애미 히트에 합류한 샤킬 오닐. 입단식에 모인 수많은 홈팬들 앞에서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겠다고 호언장담한 그는 직전 시즌 당한 발가락 부상에서 벗어나 홀 밑에서 건재함을 과시했고 새로운 파트너 드웨인 웨이드와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며 마이애미를 말 그대로 하드 캐리하는데요. 이처럼 시즌 평균 22.9득점, 10.4리바운드의 기록으로 동부 4위였던 마이애미를 59승 23패, 동부 1위에 올려놓은 오힐 역시 강력한 MVP 후보로 떠오르면서 동부와 서부의 최강팀을 이끄는 두 선수 간의 레이스는 치열하게 흘러갑니다. 시즌 종료 후 발표된 MVP 투표 결과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선수의 경쟁을 잘 나타내듯 근소한 차이로 결정되었고 결국 1위표 65표, 총점 1066점을 받은 스티브 내시가 1위표 58표, 총점 1032점을 받은 샤킬 오닐을 불과 34점 차이로 따돌리고 역사상 최초의 비미국인 MVP 수상자로 자신의 이름을 남깁니다. 훗날 당시 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오닐의 말처럼 대부분의 객관적인 지표에서 오닐이 앞선 상황에서 WS 수치 리그 15위에 머문 내시가 수상한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투표단은 직전 시즌 대비 무려 33승이나 더 끌어올린 피닉스의 돌풍, 그 중심에서 팀을 이끈 내시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 것이었고 이는 다음 시즌에도 계속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피닉스의 공격 농구는 05-06 시즌에도 변함이 없었고 팀의 주 득점원인 아마레 스타더마이어가 3경기 만에 무릎 수술로 인해 아웃되는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팀을 지휘한 내시는 180클럽 가입과 함께 평균 18.8득점, 10.5 어시스트를 기록, 커리어 하이를 재차 경신하며 팀을 디비전 1위에 올려놓습니다. 또 한 번의 훌륭한 시즌을 보내며 MVP 2연패가 가시권에 들어온 내시에 대항하는 선수가 이번에도 당연히 존재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상은 바로 한때 샤킬 오닐과 영혼의 콤비였지만 이제는 증오의 관계가 되어버린 코비 브라이언트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센터를 잃어버린 레이커스가 수직 하락하는 과정에서 1옵션이 된 코비는 홀로 고군분투하며 자신과 오닐과의 악의 다툼으로 인해 파생된 결과를 견뎌내야 했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는 격언처럼 역설적으로 팀의 암흑기에서 진정한 블랙맘바의 위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라마우던, 스무시 파커, 콰미 브라운 등 처참한 스쿼드 속에서 코비는 1옵션을 넘어 2, 3, 4옵션까지 맡아야 했지만 시즌 내내 원맨쇼를 펼치며 놀라운 기록들을 작성해갑니다. 2005년 12월 댈러스와의 경기에서는 62점을 퍼부었지만 3쿼터까지만 출전하는 바람에 더 좋은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던 그는 2006년 1월 토론토와의 경기에서는 기어코 4쿼터까지 코트에 머물며 무려 81득점을 달성, 100득점의 윌트 체인벌린에 이어 역대 단일 경기 개인 최다 득점 2위 기록이자 현대 농구에서 사실상 경신이 어려운 불멸의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해당 시즌 공격이 몰빵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49.1%의 야투 성공률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한 것은 분명 코비였기에 가능한 결과였고 그는 시즌 평균 35.4득점을 쓸어담으며 득점왕의 오름과 동시에 레이커스를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처럼 20년 동안의 전체 커리어에 있어 어쩌면 첫 번째로 손꼽힐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코비는 득점과 WS 등 어시스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기록에서 내시를 압도하는 성적을 올렸지만 리그 7위에 머문 레이커스의 순위는 끝내 코비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이 되고 말았고 결국 스티브 내시가 또 한 번의 MVP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역대 백투백 시즌 MVP 수상자 명단의 9번째 주인공이 됩니다. 한편 르브론 제임스, 덩 노비츠키에게도 밀린 4위에 그친 투표 결과는 코비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해할 만한 것이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오합지졸의 선수단을 이끌고 5할 승률과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선수는 당시 리그에서
오직 코비 브라이언트 단 한 명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복귀 후 첫 풀타임 시즌이었던 95-96 시즌, 등번호를 다시 23번으로 바꾼 마이클 조던은 골든스테이트에 의해 경신되기 전까지 역대 단일 시즌 최다승인 72승을 달성한 데 이어 시즌 MVP와 파이널 우승, 파이널 MVP까지 석권하면서 농구 황제가 돌아왔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96-97 시즌, 오프시즌 동안 제리 크라우스 단장과의談判 끝에 역대 최고 연봉으로 계속 불스 유니폼을 입게 된 조던은 자신의 활약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이 시간 낭비로 느껴질 정도로 늘 그렇듯 어나더 레벨의 퍼포먼스를 펼쳤고, 당연히 조던의 2년 연속 MVP는 기정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MVP 선정이 오로지 실력으로만 평가했다면 조던은 1987년부터 매년 MVP를 차지했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MVP 수상에는 기량과 퍼포먼스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비공식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조던에게 가장 위협이 된 선수가 있었으니 그는 칼 말론이었습니다. 당시 기준 8년 연속 올 NBA 퍼스트팀에 선정되는 등 특유의 꾸준함과 득점 생산력으로 리그 최고의 파워포워드가 된 칼 말론은 그동안 MVP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조던이라는 거대한 벽이 있었던 것도 이유였겠지만, 매일맨의 장점인 기복 없는 활약이 특별함을 요구하는 MVP 선정에 있어 마이너스가 된 건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요인이었는데요. 하지만 96-97 시즌, 유타가 휴스턴, 시애틀 등 기존의 강호들을 제치고 서부 최강자의 위치에 올라서면서 팀의 에이스인 그의 활약이 재조명되기 시작했고, 이렇게 마이클 조던과 칼 말론, NBA의 최정점에 서 있는 두 선수 간의 MVP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정규 시즌 종료 후 조던과 말론의 성적은 다음과 같았는데, 조던이 평균 29.6득점, 5.9 리바운드, 4.3 어시스트, WS 18.3, 야투 성공률 48.6%, 시카고 불스의 성적은 전체 1위인 69승 13패였고, 말론이 평균 27.4득점, 9.9 리바운드, 4.5 어시스트, WS 16.7, 야투 성공률 55%, 유타 재즈의 성적은 프랜차이즈 역대 최다승이자 서부 1위인 64승 18패였습니다. 개인 통산 9번째 득점왕에 오른 개인 성적과 유타보다 5승이 더 많은 불스의 성적 모두 마이클 조던의 우세가 분명해 보였지만, MVP 투표에 나선 기자단은 보이는 수치 그대로가 아닌 주관적인 해석을 더하며 이 같은 판도를 뒤집었는데, 그들은 전년 대비 조던이 개인과 팀 기록에 있어 미미하게 하락한 것과 말론의 기록이 조금 상승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조던은 이미 지난해 수상했다는 이력과 근 10년 동안 꾸준하게 리그 최정상급 실력을 보여줬음에도 MVP를 수상한 적이 없는 말론이 이제는 한번 탈퇴가 되었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MVP 트로피는 말론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결국 MVP 투표 결과 1위표 63표 대 52표, 총점 986대 957의 박빙의 승부 끝에 칼 말론이 생애 첫 시즌 MVP의 영광을 거머쥐게 됩니다. 직전 시즌과 사실상 동일한 스탯을 찍었음에도, 그리고 무려 69승 시즌이었음에도 거의 만장일치로 MVP에 올랐던 작년과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받아야만 했던 마이클 조던. 선수 생활 동안 병적인 수준의 승부욕을 가졌던 그는 이러한 MVP 탈락 소식을 당시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자신을 다시 불타오르게 할 자극제로 사용했고, 오케이, 너희가 말론이 MVP라고 생각하는구나. 좋아, 알겠어. 결과로 보여줄게. 라고 다짐한 조던은 칼 말론의 유타 재즈를 만난 1999년 파이널에서 1차전 위닝 버저비터, 5차전 더 플루 게임 등 역사에 영원히 남을 퍼포먼스로 통산 5번째 파이널 우승과 파이널 MVP를 차지, 자신이 했던 말처럼 결과로 모두에게 증명해냅니다. 한편 두 선수는 다음 시즌인 97-98 시즌에도 치열한 MVP 경쟁을 펼쳤는데, 의아한 점이라면 이번에는 말론이 WS, PER, 코트 마진 등에서 조던에게 앞서는 등 더 훌륭한 퍼포먼스를 펼쳤음에도 마이클 조던이 트로피를 들어올렸다는 점입니다.